하는 것이 올여름 지중해나 카리브해로 초와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면 가판 위에서 이런 생각 좀 한번 좀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조선 경쟁력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만든 배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크루즈선의 선체나 굴뚝을 보면 이탈리아 판키티엘리, 독일 마이어 베르푸트, 프랑스 상티에 드 라틀랑티크 등 유럽 조선소에 만든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이 오는 2037년까지 약 110조 원을 들여 발주한 79척의 신형 크루즈선도 상당 부분 유럽 조선소들이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루즈는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LNG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 심지어는 첨단 잠수함 등까지 만들어내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들은 왜 이 시장에 보이지 않을까요? 업계에서는 한국이 크루즈선을 못 만든 게 아니라 과거 한번 크게 실패한 뒤에 사실상 발을 뺀 것이라고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루즈는 축복이 아닌 재앙. STX 뼈아픈 기업. 한국 조선업의 크루즈선은 일종의 트라우마다. 지난 2007년도 STX 그룹은 세계 2위 크루즈 조선사였던 아크 야즈를 인수하여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에 한국이 조선업의 꽃인 크루즈 기술까지 손에 넣었다는 기대감이 컸다. STX 유럽은 실제로 대형 크루즈선을 건조하며 존재감을 보였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상황 급변했다. 크루즈 발주가 얼어붙었다. 유럽 현지 조선선 높은 고정비와 인수 부담이 겹치면서 STX 그룹은 급격히 흔들렸다. 결국 핵심 자산이던 STX 프랑스는 이탈리아 핑카티에리로 넘어갔다. 한국 조선업계는 크루즈선이 손대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인식만 남았다. 2조 5천억을 날리고 철수, 일본도 무너졌다. 일본 역시 같은 함정을 피하지 못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1년 대형 크루즈선 2척을 수주하면서 시장 진입을 선언했지만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크루즈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떠다니는 호텔에 가깝다. 객실 인테리어, 소음, 진동, 동선, 편의시설까지 선주 요구에 맞춰 계속 바뀐다. 실제로 설계 변경이 수만 번을 반복되면서 공정은 꼬였다. 납기도 크게 늦어졌다. 시운전 과정에서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프로젝트는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결국 미쓰비시는 약 2조 5천억 원 규모 손실을 기록한 뒤 크루즈업 사업에 완전히 철수했다. 크루즈업이 이 동양권에서는 특히 더 그런 이유가 크루즈업에 들어가는 모든 장식들을 전부 유럽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아니라 호텔, 크루즈는 완전히 다른 세상. 크루즈선과 일반 상선의 가장 큰 차이는 표준화 여부다.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은 비교적 정형화된 설계와 공정으로 빠르게 찍어내는 공장형 제품에 가깝다면 반면 크루즈선은 선주 브랜드 타키 고객에 따라 매번 설계가 바뀌는 맞춤형 프로젝트다. 비용 구조도 극단적으로 다르다. 선체 건조는 전체 비용 약 20%에 불과하다. 뭐 객실 손잡이 하나도 자기들이 만드는 우아한 것으로 바꿔야 되고 어디 유럽 다른 데서 다 구매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나라 멀리 들어있고 그것이 공사 지연을 불러일으키고 그러죠. 나머지 객실 인테리어와 각종 설비가 차지하는데 업계 일반적인 설명이다. 여기에 백화점, 카지노, 공연장, 워터파크, 레스토랑까지 들어가면서 사실상 바다 위에 복합 리조트를 짓는 셈이 된다. 이 과정에서 수백 수천 개 협력업체가 동시에 움직이게 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수익성을 좌우한다. 또 하나 장벽은 공급망이다. 고급 인테리어 자재, 특수 방음 설비, 조명, 호텔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공급망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 조선소는 이 협력을 오랜 기간 축적해왔기 때문에 원가와 품질 관리에 유리하다. 반면에 아시아 조선소는 많은 자재를 장거리로 조달해야 하므로 물류 비용과 일정 리스크가 동시에 안게 된다. 거기서 가져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버리죠. 중국도 뛰어들었지만 아직 벽이 높은 시장이다. 최근에는 중국이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국영조선그룹, 국영이니까 가능하겠죠. CSSC는 상하이 Y가 오차오 조선소를 중심으로 대형 크루즈선 건조에 나섰다. 2023년도에 첫 자재 건조 대형 크루즈선 아도라 매직 시티를 인도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관광 수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추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크루즈선은 단순한 건조 능력보다 설계 최적화 프로젝트 등 통제 글로벌 공급망 운영 능력이 핵심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유럽 조선소를 따라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이런 의미 있는 경쟁자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과 우리 한국은 이미 한번 되었다는 거죠. K조선은 크루즈 위에면 돈 되는 배 따로 있다는 거야. 유람선은 전부 갖다 자재 이런 것들 전부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독일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게 가져오는데 비용도 들 뿐더러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K조선 크루즈 외면하고 돈 되는 배 따로 있다. 현재 한국 조선사들은 굳이 크루즈선에 뛰어들 이유가 크지 않다. 친환경 메타올 추진선과 LNG 운반선 수요가 몰리면서 이미 수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미군 해국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과 잠수함 수출 같은 방산 분야도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크루즈선은 화려하지만 설계 변경과 비용 변동이 많아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한국조선은 보다 확실하게 돈이 되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루즈선은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도면이. 선주가 원하는 대로 계속 바꿔야 되니까 한국이 크루즈 시장을 외면한 건 기술 부족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선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글로벌 크루즈선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격차 결과가 아니라 유럽은 오랜 시간 축적된 설계와 공급망 브랜드 신뢰를 앞세워 시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망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그는 이어 중국 거센 자본 공세 속에서 한국조선업은 크루즈선 대신 성과가 높고 마진이 확실한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에 핵심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화려한 외형적 성과보다 실질적인 수익성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도 시장 생존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돈이 되는 데만 갔다는 거죠. 군함이라든지 무슨 뭐 컨테이너선 제작 뭐 이런 것들이죠. 세계 1위라며 K조선 호화 크루즈선 안 받는 진짜유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린포스트 코리아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 글로벌 이코노믹이에요.